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달걀 부침, 달걀말이, 달걀찜까지 남쪽에서 달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싸고 흔한 요리 재료입니다. 그런데요, 2017년 초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사상 최악의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달걀 30개들이 한 판의 가격이 3배가량 폭등해서 10,000원에 이르는 금달걀이 됐습니다. 알을 낳는 닭 2,517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달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또 한 번의 달걀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남한 정부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한 닭장의 평균 면적은 0.3제곱미터로 여기서 보통 6마리를 키우는데요. 한 마리에게 할당된 면적은 라면 봉지보다는 크고 공책보다는 작은 0.05제곱미터입니다. 대부분의 닭들이 날개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공장의 기계처럼 매일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닭 진드기입니다. 2016년 남한 닭의 진드기 감염률은 94%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자연 상태 혹은 방사 상태 환경에 있는 암탉은 본능적으로 모래 목욕으로 몸의 진드기를 떼어내는데요. 비좁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모래 목욕을 할 수가 없으니 불가피하게 진드기 제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이 약에 함유된 살충제 성분 때문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벌어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 수천만 마리의 닭이 폐사하는 것도 사육 환경에서 비롯된 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남한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닭장의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닭의 적정 사육 면적을 0.075제곱미터로 1.5배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사육시설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닭장을 높이 쌓지 못하도록 하고 닭장 사이의 복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걀을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조명을 밝혀서 잠을 안 재우는가 하면 일주일 이상을 굶기며 빛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 털갈이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닭은 산란을 시작하고 1년 뒤 털갈이를 할 때가 되면 알을 뜸하게 낳는다고 하는데요. 12주 이상이나 걸리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닭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인위적으로 털갈이를 해버리는 거죠.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닭 소비량은 15마리 내외며 달걀은 268개에 달합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축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동물 복지와 같은 질적인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조류 독감과 살충제 달걀 사태를 겪으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긴 하지만 동물 복지 인증 표시가 부착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축산업계 역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2018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95개소에 달합니다. 7천만 마리, 2조 1917억 원.
이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류독감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마리수와 그에 따라 정부가 국비로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의 총 규모입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살처분 비용이 드는 셈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땅에 생매장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쓰면서도 사람과 동물의 비명소리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은 지금 동물 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카이사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영국의 정치인 처칠. 자, 이들에게는요,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이라는 점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대머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에게 머리숱이 적다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빛나리, 문어, 이런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공짜를 좋아하는 수전노라는 편견에도 시달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한의 20대 남성 99%가 머리가 빠지는 탈모를 걱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머리숱은 남성들의 최대 고민거리인데요.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탈모 이야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많습니다. 단지 외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닌데요. 실제 탈모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들은 결혼 상대 부적격자 1위로 대머리를 꼽았고요. 대머리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임시로 취업한 30대 남성은 출근 첫날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대머리가 고객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일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대머리 가발을 쓰고 희화하는 등 종종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씨는 대머리의 매력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라는 농담을 했는데요. 영어로 머리카락을 뜻하는 헤어를 이용한 농담이었지만 일부 탈모인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는 통에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농담 한마디 한 걸 두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싶으시죠? 그런데 남한의 탈모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을 적으로 돌린 발언이었으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탈모 관련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남성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탓에 남한 남성들 현재 탈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개쯤 탈모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검은 콩, 어성초, 하수오, 양파 같은 민간요법 재료에서부터 탈모 방지 샴푸와 영양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요. 탈모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병원까지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모발 이식 같은 본격적인 수술을 받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매년 평균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먹는 탈모약이나 탈모 이식 같은 탈모 치료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대머리나 탈모를 남성다움이나 지성미를 부각하는 하나의 요소로 본다고 하는데요. 남한에서는 대머리가 약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한 남자 5분의 1이 겪고 있는 탈모. 이제는 대머리를 개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